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남주국해에서 또 칼빈슨 항모에서 F-35C가 착함 중에 바다로 빠져버렸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국방TV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지만 또 우리 또 군사TV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UAE가 문재인 대통령 UAE 방문했을 때 그날 미사일 공격을 후티 반군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1250km를 날아가서 F-16E 블락 60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정밀 폭격을 후티 반군을 통해서에게 해버렸는데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에서 F-35C 전투기의 착함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추락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미 해군은 경미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제2항모 타격전단 칼빈슨 항공모함 갑판에 착함을 시도하던 F-35C 전투기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부상자는 모두 치료 중이라고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1월 25일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로 1월 24일, 우리 시각으로 1월 25일 오전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통상 작전 임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데요. 사고 기체의 조종사는 기체에서 사출해 헬기를 통해 구조되었고 7명의 선원이 부상을 당해서 3명은 마닐라의 병원에 입원했고 4명은 함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를 당한 갑판 요원들의 부상 정도, F-35C 사고를 크래시가 아닌 미시합으로 발표한 미 해군의 최초 사고 브리핑 등을 종합해보면 심각한 수준의 추락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현재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라며 승조원 부상 정도도 경미해서 함내 의무실로 후송되었던 4명 중에 3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마닐라로 이송된 3명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착함 중에 경미한 사고라는 표현과 갑판 요원의 부상이라는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착함 중 항모의 어레스팅 와이어 또는 F-35C 기체의 어레스팅 후크가 파손되어 오버런, 즉 착함 제동구역을 벗어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사고로 칼빈슨 항모의 임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35C, 제가 이 항모, 우리 한국 해군이 항모를 도입하면 이 F-35C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벙커버스터를 탑재하고 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제가 강력히 밀고 있는 기체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이 F-35C는 날개를 접습니다. 그래야 함내 그 항모 격납구에 다닥다닥 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날개를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접다 보니까 날개도 큽니다. 왜냐? 이 양력을 확 순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 이륙을 하려면은 그래서 날개가 커요. 크다 보니까 또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F-35A, B, C 중에서 전투 행동 방향이 제일 넓은 게 F-35C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착함을 합니다. 강제 착함 장치죠. 어레스팅 와이어. 그래서 이 와이어에다가 주로 2번이나 3번 와이어에 걸어서 딱 스탑을 하죠. 와이어에 걸 때는 최대 출력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지상에 착륙하는 이 비행기하고 항모에 착륙하는 비행기하고의 차이점인데 지상에 착륙하는 비행기는 엔진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브레이크를 탁 잡아서 스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모에 착함할 때는 완전히 풀 파워로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확 뒤에 이제 고리가 있는데 이게 어레스팅 후크죠. 이거로 여기 있는 밧줄을 확 겁니다. 그래서 스탑을 완전히 그냥 시켜버리는데 왜냐? 못 걸었을 때 다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륙할 때는 사출기로 쏴주지 않습니까? 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는 사출기가 작동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활주를 해서 다시 이륙을 해야 되거든요. 왜? 못 걸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풀파워로 내려옵니다. 풀파워로 내려와서 꽝 하고 찍고는
어레스팅 후크로 탁 걸고 쫙 가다가 이제 스탑 딱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뭐 이런 상태 같으면 이게 이제 미끄러져서 부딪힌 것 같은데, 이런 상태 같으면 이 어레스팅 와이어가 끊어지면은 그 더 큰 사고가 발생했고, 또 칼빈슨 항모의 작전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어레스팅 와이어가 끊어졌으면 작전 능력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장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와이어가 끊어진 건 아니겠고, 그러면 이 F-35C의 어레스팅 후크, 와이어를 거는 후크,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그냥 튕겨나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뭐 최근에 F-35의 사고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 B, C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A, 최초의 일본 항공자위대 A가 태평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한 대가 추락을 했고, 또 우리 한국 공군 불과 얼마 전에 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동체 착륙했지 않습니까? F-35A. 그리고 그 전에 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F-35B 바다로 추락했는데, 그건 뭐 그야말로 인제 옆에 있던 다른 F-35B의 엔진 보호 마개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가지고 이륙하던 그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추락을 해버렸던 뭐 그런 거니까, 이건 뭐 기체 상태하고는 문제가 없고 운용상의 그런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거, 즉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거,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레스팅 후크가 파손된 거, 이런 거는 기체 결함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새로 이렇게 배치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비행기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 초고가의 전투기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또 미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뭐 사고 자기네들 발뺌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계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죠. 별것 아니다, 경미한 사고다, 뭐 이렇게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 F-35를 운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경미한 사고 아니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전투기 만들고, 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리콜해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뭐 우리 승용차도 처음 나오자마자 사면 뭐 모로모트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로모트일 수는 있지만 승용차가 그러하듯이, 그러다 빨리 리콜해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쉬쉬하고 덮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주기 바라고요. 우리 군사TV 독자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국방TV입니다. 아주 자세히, 그리고 또 이 중국하고 지금 물밑 경쟁 이런 것들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UAE 공군의 F-16E 전투기들이 무려 12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해서 예멘 북부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후티 반군 역시 예멘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모두 요격되었습니다. UAE 공군이 현지 시각으로 1월 21일 새벽 예멘 북부에 있는 수도 사나 인근의 후티 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2대를 비롯해 다수의 시설을 파괴했다고 UAE 국방부가 현지 시각 1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월 17일에 있었던 후티 반군의 UAE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인데요. 사건 당일 UAE 정부는 해당 공습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습이 확인되면서 당시 발표된 입장문은 기만 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습 작전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6E 전투기들에 의해 수행됐는데요. UAE 전투기들은 사우디 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후티 반군 장악지역에 진입해서 정밀 유도무기로 탄도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 뒤 복귀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후티는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예멘의 수도 아부다비를 향해 2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 자잔과 다란 알자누브를 겨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발사했는데요. 아부다비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2발은 모두 요격되었고, 사우디의 다란 알자누브로 날아온 미사일도 역시 요격되었지만 자잔에서는 요격에 실패해서 일부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16 전투기의 최대 전투 행동 반경은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 860km로 이번 공습은 공중급유 지원을 받아 표준 작전 반경의 2배에 가까운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한 사례로 기록되는데요.
사우디와 UAE,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란, 시리아, 후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더 격화되어 중동 정세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F-16EF 블락 60이죠. 이거 UAE가 미국에게 개발비 일부 대고 해서 만든 그 버전입니다. 컨포멀 탱크 지금 보시다시피 등짝에다가 이렇게 컨포멀 탱크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건 아니지만 이제 2인승 복좌형이죠. F-16F 그 버전에는 이 등짝에 또 전자전 가능한 이런 그 기기들이 들어있고 그런 버전이죠. 그래서 컨포멀 탱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항속 거리가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번 작전 사진은 아니고 지금 여기 2000파운드 제이담 훈련탄 지금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타겟팅 포드,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타겟팅 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주 강력하게 타격을 한 것으로 봐서 역시 이 제이담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런 사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타겟팅 포드가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고 폭격을 하고, 여기 지금 뭐 지워놓은 것은 좌표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지워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F-16 전투기 후방석에 타고 뭐 폭격 임무 이런 훈련을 해봤는데 타겟팅 포드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비춰져요. 그리고 지나가는데도 뒤에 있는 걸 이제 렌즈가 따라가서 보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타겟팅 파워들을 가지고 정밀 폭격하는 이런 작전을 수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한 바로 그날이었죠. 미사일이 발사했고 UAE의 사드가 그걸 다 요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순항미사일도 요격하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했지만 드론에는 이제 요격을 못하고 드론이 아부다비 공항을 때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UAE가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우디 공군의 F-15SA하고 유로파이터들이 가서 후티를 확 쳐버렸죠. 후티의 공군 사령관 그 집하고 그 인근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리고는 분명히 UAE는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했는데 그게 아마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서 이렇게 미사일 기지들을 확 때려버렸죠. 때려버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사우디야 뭐 후티하고 옆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이 UAE는 멀거든요. 이 아라비아 반도 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UAE의 그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이 F-16이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UAE는 F-16을 80대, 80대 구매를 해서 그중에 뭐 몇 대는 손실이 되고 지금 70여 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3개 비행대대로 나누어서 전부 알다프라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프라 기지에서 이번에 이제 폭격한 지역까지 선을 그어보면 12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F-16이 850km 정도의 전투행동 반경인데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공중급유 받아야 되죠. 그리고 UAE 공군에는 A330 우리하고 똑같은 공중급유기 2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대 추가 지금 그 제작 중이고요. 현재는 2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들어가서 해줬던지 아니면은 사우디 공군이 공중급유 지원을 해줬던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1250km를 때렸는데, 자, 요게 또 알다프라 기지에서 테헤란을 때리든지 아니면 뭐 나탄즈 핵시설을 때리든지 이럴 때 또 한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게 저는 이스라엘과 UAE가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야, 우리 봤지? 이렇게 니들 테헤란 때리면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란 상황에서 공중급유는 원활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을 보여줬고, 역시 F-16은 지금 나온 지 50년 다 돼가는 그런 전투기지만 정말 걸출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후티 반군이 자꾸 뭐 미사일 쏘고 이러지 않고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